네. 블로그 공유하고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것들 한 번씩 보면 블로그 글쓰기, 블로그 글쓰기부터 글감 활용, 템플릿 활용해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템플릿이나 글감이나 글쓰기 툴 메뉴 활용법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수업을 하고 나서 그래도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포스팅이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글을 쓰는 게 중요한데, 그 뭐 키워드 찾아라, 뭐 해라, 이런 게다 그거보다는 일단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블로그시를 활용해서 일일이 포스팅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맛집이랑 카페 리뷰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들어가서 하는 거를 찍어 보자. 요거 제가 지금 지난주에 수원에 있는 바르비 샤브샤브 갔다 왔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포스팅에다가 느낌표나 쉼표나 뭐 쌍따옴표 찍지 말자.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사용하지 말자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 적으면서 오늘 만약에 5월 22일 월요일 감사일기 이렇게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포스팅을 발행할 때 점수가 플러스 되지만 그렇게 동일한 단어를 쓰면 결국은 지수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쓰지 않기로 해요. 제품 리뷰도 외부 포장부터 쭉쭉쭉쭉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찍자라고 했는데, 사진 찍을 때 저도 지금 화장품 하나를 받아 놓고 아직 포스팅을 못 하고 있는데, 사진 찍을 때 자연광을 사용하라고 해요. 근데 저희 집이 1 층이다 보니까 사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시간이 베란다 쪽에만 좀 들어오고 거실 쪽에도 막 밝게 안 들어와. 아 참. 막 이렇게 밖에 그 막 나무가 있고 막 이래 가지고 자연광 참 어렵습니다. 아파트 좀 위층에 계시면 아마 자연광 들어올 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고민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글 제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자.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게 한번 적어 보자. 숫자를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글 제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는 쓰지만 키워드라고 하는 것에 SEO 검색 최적화에 맞게는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키워드를 알아볼 때 네이버 검색창 활용했었고요. 네이버 광고라고 하는 사이트 활용했었어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는 실시간 검색어가 없어졌지만 네이트에는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블랙키위는 정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이야기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블랙키위는 알고 있자. 제가 오늘 포스팅한 거 이따가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블로그 로직에 대해서 C랭크, 다이아 플러스 로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뭐 이런 그 교과서 같은 이야기보다 C랭크는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지, 여행이면 여행, 요리면 요리, 패션이면 패션, 미용이면 미용, 상담이면 상담, 한 가지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컨텐츠를 꾸준히 작성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로직이 C랭크 로직이고요. 다이아 로직은 최신으로 올라간 거, 그리고 또렷하게 이 제목과 그 다음에 내용이 맞는 거, 정보가 반영이 됐나, 실제로 경험했나, 검색자들이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에 맞는 내용이 있나 라고 하는 게 다이아 로직이고, 다이아 플러스 로직은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의도에 맞는 정확한 진성 정보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내 포스팅을 상위에 노출시켜 주는지,
점수를 더 많이 주는지, 점수가 높아야 상위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요렇게 블로그의 세 가지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우리가 쓸 때마다, 그리고 뭘 할 때마다, 뭔가를 할 때마다 점수를 주는데, 그 블로그 점수라고 하는 건 활동성 지수, 인기도 지수, 신뢰 지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준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보이면 참 좋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가 이걸로 더하기 했어, 이걸로 빼기 했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트는 몇 개인지, 발행 빈도는 매일매일에, 이틀에 한 번에, 3일에 한 번에, 이런 것들, 그리고 활동성, 그리고 인기도, 주목도, 충실성, 소통 능력, 활동의 신뢰성, 이런 것들로 블로그에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 더 어려워요. 그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좋은데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포스팅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블로그를 포스팅했는데 그래 난 포스팅했어 떠나가는 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의 통계를 보면서 하루에 몇 명 왔다 갔어, 교회는 몇 개나 했어, 몇 명 왔다 갔지,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되지를 검토하면서 내 블로그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블로그 평균 데이터라고 하는, 블로그 평균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차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효 키워드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최적화 블로그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스타그램 할 때 그냥 딸랑 갤러리에 있는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블로도 쓰고 뭐도 쓰고 뭐 그 어플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어플들을 써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도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뭐 미리 캔버스 가서 작업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블로그도 그냥 순수 블로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런 사이트들이 블로그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블로그 글쓰기에서 어디 있었죠? 설정, 글쓰기. 요런 것들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창도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도, 네이버 광고도 내가 가입해 보셨을까요?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광고는 따로 가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는 그냥 네이버 안에 블로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클릭 안 해봤다 라고 하면 클릭해 보셔야 하고요. 네이트도 한 번씩은 가보자 라고 해서 해보시고, 여기 있는 블랙키위도 반드시 가입하셔 가지고, 요 블랙키위 가입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쓸 수 있고요. 유료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무료로라도 우리가 한번 활용은 해 보자. 그냥 글 쓰지 말자. 하나라도 검색이라도 해 보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웃 관리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웃이 아니고 서로 이웃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그룹으로 좀 추가를 해서 그룹별로 그룹핑 해 놓으면 내가 이웃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CC의 설정은 기본 설정에서 콘텐츠 공유 설정이라는 곳에 가면 CC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CL은 요렇게 읽어요. 요렇게 읽는데,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작자 표시해줘. 요 사람 모양 보이시나요? 자, 네이버 블로그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 기본 설정에서 컨텐츠 공유 설정에 가면 CC의 설정 나는 한다. 사용에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사람 모양은 원작자를 표시합니다. 원작자 표시해.
그리고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허락하지 않아. 여기 달러 표시 있죠. 달러 표시인데 사선 쫙 걷어. 허락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작물의 변경이나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거 변경하지 마. 똑같이 해야 돼. 2차 저작 하지 마. 내 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건 괜찮지만 변경하지 마. 이렇게 해서 허락하지 않음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출처를 사용을 설정을 하고요. 내 글을 갖다가 썼을 때 자동으로 출처가 보여지게끔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금지해 라고 해서 이렇게 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쭉 드래그 하면 이렇게 되는 거 하지마. 금지 설정. 금지하는 걸 설정할 거야. 그걸 사용할 거야. 금지해 라고 하는 뜻이니까 요거 그대로 해서 적어 놓으셨다가 내 거에도 설정하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내 컨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가 있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 기본 설정, 컨텐츠 공유 설정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CCL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도 클릭해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클릭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글 발행 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발행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카테고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주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설정은 공개 설정해 주시고요. 발행 설정은 CCL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데 요것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내 블로그에서 글쓰기 갔을 때 요게 참 그냥 발행하는 것 같지만 종류가 많더라고요. 잠깐만요. 발행. 여기 보이실까요? 자, 여기 봤을 때 댓글 허용할 거야. 공감 허용할 거야. 그 다음에 공감 허용 안에서 하트라도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는 경우 있다 없다? 있죠. 네. 그리고 검색도 허용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블로그나 카페에 공유하는 걸 링크 허용에 물음표가 있어요. 눌러보면, 여기 밑에 링크 허용에 밑에 아래로 삼각형이 있는데, 링크만 허용할 거니, 본문도 허용할 거니. 내 글을 다른 블로그나 카페에 가져갈 때 본문만 허용할 거야, 링크를 허용할 거야. 나는 본문도 다 허용할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내 글을 퍼다 나를 수 있게 내가 공유하는 경우 있죠. 블로그하고 불체라고 모집합니다. 이걸 공유하세요. 그럼 뭐 5,000원 할인해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교육할 때, 아니면 무료로 무료 강의를 합니다. 이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갖다가 그대로 올려주세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본인의 글을 본문 허용까지도 다 해놓은 경우에는 그 URL 복사하고 가져갔을 때 본문까지 쫙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링크만 허용하면 링크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예요. 다른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로 내 글을 누군가가 퍼가게 할 때, 설정할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L 표시 설정할 거야? 상업적 이용에 설정할 거고, 저작물 변경 동일한 조건에서는 할 거야? 요렇게 정도는 표시해 주시면 내 블로그에 있는 컨텐츠들이 아무나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허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라서, 발행하실 때 이 컨텐츠를 발행하고 나면 내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산이기 때문에 내 자산에 대한 그러한 설정들을 내가 꼼꼼히 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발행하면 되고, 가끔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모집합니다. 무료 강의합니다. 뭐 이렇게 때 공지를 올리는 경우에는 글은 그대로 여기서 써요. 글은 그대로 쓰고 요게 공지사항으로 등록이 있죠. 요걸 체크하고 발행하면 공지사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무료 강의할 거야. 아니면 내가 뭔가 뭐 판매를 할 거야.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여기를 공지사항으로 등록하면 발행이 공지사항으로 돼서 여기에 보여지는데요. 이 공지사항은 5개까지만 올라가요. 그래서 5개가 꽉 차 있는데 내가 공지사항을 올린다고 하면 얘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 지워." 그래요. 꽉 차 있어서 동지사항으로 안 올라가니까 "한 개 지워." 이런 멘트가 이렇게 반말로 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멘트가 인제 팝업으로 뜹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포스팅을 주말에는 못 했지만 오늘 4 개를 했거든요. 4 개를 했는데 그럴 때 아니 지나간 거라서 사실은 그냥 '오늘 다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4 개를 올렸어요. '내일은 몰라.' 막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예약을 설정해서 새 설정한 예약으로 날짜를 좀 변경해 놓으셔도 돼요. 예를 들자면 나 1일 1 포스팅을 하기로 100일 동안 챌린지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할 때 어딘가에 가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예약을 해 놓으시면 예약 발행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챌린지 하거나 꼭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는 포스팅이 있다면 요렇게 예약으로 발행하셔도 된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그래서 글 발행 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건데요. 오늘은요, 이제 모바일 블로그 설정입니다. 모바일 블로그 설정이라서, 이미지 변경하는 거, 커버 스타일 변경하는 거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요거는 홈 편집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기글과 대표글을 설정하는 방법. 외부 채널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글 목록 방식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추천 페이지는 어떻게 보는 거지? 그다음에 글쓰기 페이지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블로그 모바일 설정은 왜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바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PC에 있는 우리가 PC에 있는 내 블로그도 프롤로그로 형으로 할래, 블로그형으로 할래, 액자형으로 할래, 리스트로 할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것처럼 모바일은 인제 앞으로 사람들이 모바일로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모바일 설정도 중요하고, 모바일 설정을 잘해 놓으시는 것이 또 내가 모바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바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바일이 어디 갔을까요? 잠깐만요. 요건가 보다. 음, 음, 아닌가요? 잠깐만요. 어디 있을까요? 안 뜨는데? 요건가? 아닌데. 아, 됐다. 네. 아이고, 저런. 된 줄 알았어. 네. 인제 요거 보이시죠? 네이버를 제가 이렇게 묶어 놨는데 그 핸드폰에 있는 그런 어플들 모아 놓는 건 아시죠? 그죠? 아시죠? 끄덕끄덕. 모르시나요? 알아요, 몰라요? 말씀을 해 주세요. 보자.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흩어져 있는 애들을 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아이고 꾹 눌러 가지고 꾹 눌러 가지고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 하면서 제가 쇼핑에다가 옵션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가집니다. 어. 해 보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 MKY를 하기 전에는 어플이 왜 많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플을 그렇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진짜
MKY에 들어오니까 어플을 엄청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어플들을 이렇게 모아 놓았고요.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는 거 어디서 가져와요?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다운 받으시면 네이버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인제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는 아래쪽에 보면 메뉴가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가 있습니다. 음. 여기는 위에 보는 것처럼 이웃 새글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든지 아래로 꺽쇠 또는 아래로 삼각형은 꼭 클릭해 본다, 안 해 본다? 클릭해 본다. 그 아래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니까 저는 이웃의 그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아웃 3 기가 누가 글을 썼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드림 가이드님, 아, 쓰셨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클릭해서 읽어볼 수 있겠죠. 우리 성덕여왕 님도 12시간 전에 쓰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보라님, 7화, 기록. 요렇게 제목 요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기록? 거인의 노트에 7화라는 거는 7화, 8화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렇다면 거인의 노트라고 하는 걸 제목으로 써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거인의 노트에 대한 책이 지금 그 이야기일 거잖아요. 그러면 제목이 거인의 노트이고 그 안에서 내가 쓴 글 중에서 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써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7화, 8화 이렇게 7화 기록, 8화 기록 이렇게 쓰시는 거는 블로그 쓰시는데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인의 노트라고 하는, 차라리 책 제목과 글쓴이가 있다면 저자의 이름을 써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볼 수 있고요. 5월 21일, 오늘 5월 22 일이니까 5월 21일 안산 노적봉에 다녀오셨네요. 네. 이 글을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하트를 눌러주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읽지 않고 하트만 눌러주는 거는 도움이 돼요? 차라리 이렇게 들어가서 다 읽지 않고 하트를 눌러주는 것보다는 밖에서 하트를 눌러주는 게 그 블로그를 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들어갔으면 그 체류 시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읽지도 않고 막 올린 다음에 하트 하고 눌러 놓으면 체류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밖에서 그냥 하트 눌러주는 게 더 괜찮대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글을 좀 읽어 주고, 그리고 나서 하트도 해 주고 댓글도 달아 주는 게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성덕여왕 님은 엄청 꾸준하게 뭔가를 잘하시는 분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출처 오지오. 오지오가 어디예요? 음. 시간, 지금 체류 시간 벌어 주고 있는 거예요. 세루 시간 벌어주고 하트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하고 3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 놓으면 블로그와 호이기는 누가 글을 썼을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책으로 자라다님, 네, 지압 안마원에 다녀오셨군요. 네. 카페 좋은 카페도 여기 지금 요거 지금 하트 공감이 없잖아요. 요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댓글을 안 받고 공감만 받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댓글에 안 좋은 댓글 달리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용에 따라, 내가 포스팅한 내용에 따라서 뭐 부모님 이야기라든가 형제들 이야기라든가 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난 댓글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댓글을 아까 거기 체크하는 데서 발행할 때 댓글 체크를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감을 안 받고 이렇게 저기 댓글만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트 그냥 눌러주고 가고 싶은데 아 이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드려요. 음. 자 그다음에 맨 앞에 가면 모먼트 만들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모먼트 만들기는 클릭해 가지고 아 이런 여기가 어디야? 아 이런 어머 집이 다 보이고 있어. 어떡하지? 짜잔. 네 여기 누르면 카메라에 있는 그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환경위원회 그 옷 대살림 그 활동들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먼트로 만들고 싶은 사진이지만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영상인데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얘가 좀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얘가 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만들 때도 사진을 갖다가 릴스로 만드는 것처럼 네이버에서도 영상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모먼트고요. 쇼커 쇼 어 숏폼이나 이런 것들로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모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글자를 써도 됩니다. 옷 되살림 환경 실천 이렇게 해서 글씨 쓰셔도 되고요. 글씨 쓸 때 여기 요 색깔로 색깔 변환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요런 것들은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스타일 요렇게 할래. 아유 이런 필터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이런 거 넣어서 체크 눌러 주시면 그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밝기도 뭐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할 수 있고요. 요런 거 하셔 가지고 저 사진 보정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눌러 주고 다음 눌러 주면 내용을 입력하래요. 그러면 선택 환경 살리기 그다음에 옷 되살림 환경 실천 저는 그냥 어 그 해시태그로만 그냥 해서 올려 볼게요. 그다음에 등록 누르면 모먼트를 등록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얘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지 조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든 영상은 내가 포스팅할 때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어디서 불러오는지 되는 동안 한번 여기서 이따 되든지 말든지 하고 해 보고요. 음 여기에서 여기 내 모먼트 있잖아요. 내 모먼트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내 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발음이 샤브샤브 갔다 왔는데요. 요걸 이렇게 클릭하면 모먼트에서도 공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글을 쓸 때도 사진만 해 가지고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없는데."라고 하시면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서는 모먼트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포스팅에 영상이 하나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영상 안 만들었어 나."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안 보이시겠구나. 공유를 안 해 가지고. 그쵸? 제가 실수했어요. 제 거를 요거 인제 모먼트 되고 있는 중이었고 좀 전에 그 블로그 가서 보고 있어서 요거 제가 일단 취소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음 임시 저장해 놔야 되겠다. 음. 자 요렇게 해서 모먼트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보면 인제 나의 이웃들의 여기 전체로 볼게요. 그냥 이웃 그룹으로. 전체로 다시 안 들어가지네요. 이웃 그룹을 보고 포스팅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지금 나침반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한데요. 나침반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블로그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블로그 추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블로그를 누군가가 추천해 주는데 누가 추천해 주냐 하면 네이버에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블로그 추천에 올라오는 이러한 글들 있잖아요. 이런 글들에 가서도 잘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영화를 키워드로 하는 사람들은 요즘 어떤 걸 포스팅하고 있나를 볼 수 있고요. 드라마, 방송, 일상 생각, 그다음에 좋은 그림이지, 요리 레시피, 국내 여행은 가서 보시면 네이버가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추천해 주는지, 내가 여기서 보고 내가 해서 포스팅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맛집도 있고요. 국내 여행, 비즈니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포스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추천은 그럼 내가 설정할 수 없나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데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관심 주제를 10 개까지 내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몇 개까지 되어 있을까요? 9개, 10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들만 고르시면 돼요. 아이고, 고르시면 되는데요. 나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데, 인테리어, 좋은 글 이미지, 이거 그냥 보자. 그리고 반려동물, 그다음에 나랑 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보시면 좋겠죠. 저도 국내 여행, IT 컴퓨터. 그래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10개가 다 아니래도 괜찮죠. 자,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오고 있고요. 보이실까요? 네. 그리고 IT 컴퓨터 눌러보니까 아이폰,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카카오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이런 것들 포스팅하고 있네요. 그쵸? 갤럭시 새로 나온 핸드폰 개봉하는 거, 인스타 로그인 안 됨, 요거 인스타 로그인 안 돼서 한동안 또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쓰고 있구나. 그럼 나는 뭘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요거 지금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우리 성덕님도 쓰셨는데 저도 제 걸로 해서 한번 써 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것들을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페이지에서는 내가 설정을 해서 관심 주제를 설정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포스팅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T 컴퓨터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보면 174 개의 하트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뭐도 할 수 있다? 이 사람 짜루라고 하는 사람 IT 테크에서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을 제가 하트 눌러준 사람들에게 이웃을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점 3개 눌러주면 이웃 추가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기에서 '아, 나 이 사람하고 그럼 나하고 이웃을 맺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나브로 이웃 추가. 여기서도 "서로 이웃을 신청합니다."라고 해 갖고 제가 기타로 해서 여기다가 쓰면 되죠. "안녕하세요. 어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리치 언니, 구절리입니다. 소통하고 싶어서 이웃 추가합니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이웃 신청을 하면 되죠. 여기 확인 눌러 가지고. 그러면 서로 이웃을 신청했고, 시나브로 님이 홈에 가셔 가지고 비즈니스 경제 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이웃이 169 명인데 오늘 318 명이 다녀가셨대요. 그럼 이웃은 적은데 오늘 다녀간 방문객이 많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쓴 글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다면 이 사람의 인기 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인기글 대표글을 이렇게 또 다 보여주시네요. 여기서도 우리가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트가 많지 않은데 어디서 이렇게 방문자가 많았지라고 하시면, 하트는 눌러주지 않았지만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 검색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경우예요.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 추가도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랑 관계가 있는 이런 관심 주제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글쓰기 메뉴인데요. 글쓰기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글쓰기! 자, 글쓰기 들어가는데, 모바일에서 전에 제가 그 네이버 마이박스 쓰기 전에는 여기에서 먼저 저장을 했었어요. 네이버 마이박스를 하니까 이제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마이박스로 다 올라가니까 PC에서도 불러오기가 너무 좋고 핸드폰에서도 불러오기가 너무 좋아요. 사진하고 영상이. 그런데 그걸 쓰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불러왔었거든요. 카메라 클릭하면 내 갤러리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PC에서 하기 전에 여기서 벌써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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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해가지고 여기다 올릴 사진들을 전부 다 갔다 왔으면 무조건 올리세요. 내가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장소별로 해서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 눌러주면 동영상하고 전부 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업로드 진행 중인데 완료 누르면 벌써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발행한다 안 한다? 아직 글을 안 썼어. 발행하지 마. 그럴 때는 어디서?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면 임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완료됐어요. 임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PC로 와가지고 내가 넓은 데서 노트북이나 와서 넓은 데서 글쓰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모바일이 더 편해 라고 하시면 모바일에서 하셔도 되죠. 텍스트 여기서 나눔 명조로 할 거야. 뭐 기본 서체로 할 거야. 정리할 수 있고요. 글자 사이즈, 그 다음에 정렬, 그리고 두껍게 할 거야. 옆으로 흔들린 채로 할 거야. 이렇게 해보면 좋겠죠. 다양한 메뉴들이 다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정렬 어떻게 할 건지. 스티커는 여기 있습니다. 스티커는 여기에 다 있어요. 내가 가진 스티커 여기 다 있는데, 요렇게 사용 가능한데 다운로드를 핸드폰에서 안 받았어. 그러면 핸드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PC에 있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점 3개 눌러보니까 또 다양한 메뉴들이 여기 또 있죠. 맞춤법 검사도 할 수 있고요. 템플릿도 볼 수 있고요. 모먼트도 가져올 수 있고요.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 눌러서 PC에 와서 이제 내가 등록을 한 다음에는 여기서도 저장하실 때 보면 여기 하우민수의 일상 전체 아래로 삼각형을 눌러본다 안 눌러본다? 눌러본다. 그렇지. 눌러보면 이렇게 발행 옵션이 여기서 나와요. 발행 옵션이 나와서 카테고리가 하우민수 일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블로그 팁으로 가져갈 거니 언니가 알려줄게로 가져갈 거니 리뷰로 가져갈 거니 어디로 가져갈 거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 설정, 그 다음에 글쓰기 설정도 여기 있죠. 그래서 댓글 공감 어쩌고 저쩌고 다 허용할 거야 라고 하면 다 허용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등록할래 안 할래? 아, 이거 공지사항 아니야 라고 하면 활성화하지 않고 공지사항으로 할 거면 활성화해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이제 발행이 되는 거죠. 여긴 발행이라고 안 되어 있고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는 어때요? 글쓰기 할 때, 어, 여기에서 마이박스가 있잖아요. 그죠? 마이박스가 있어서 마이박스에서 사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박스 동영상에서 동영상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마이박스를 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일단 아래로 꺽쇠, 아래로 삼각형 무조건 클릭해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 해보고 싶은데 아직 못한 거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고 나서 또 나중에 블로그하고 단톡방에서도 알려드려 볼 건데,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진에 좀 그 디폴트가 돼 있다 그래요. 정해진 값. 값이 여러 개인데, 그 페이지로 갔을 때, 정해져 있는 값을 디폴트라고 하는데, 사진에 디폴트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일단 사진을 먼저 막 체크를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바로 찍어서도 가능하고요. 찍어서도 가능하고요. 동영상 불러올 수 있고요. 동영상도 바로 찍어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요 GIF라는 게 있어요. GIF를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요걸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대표 사진을 그
움짤로 만드는 거야. 움짤 제가 한번 그냥 해 볼까요, 여기서? 안 해 봤는데요. 요건 사진하고 사진이잖아요. 모든 유형의 비디오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진으로 한번 해 볼게요. 1 개, 2 개, 3 개. 3 개를 여기서 움짤로 만들어 볼게요. 움짤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요거 쪼끔 이따 프로필에서도 만들 건데요. 보세요. 원본 비율로 할래? 화면에 맞출래? 난 화면에 맞출래. 정방향으로 할래? 되감기 할래? 한 여러 개가 되면 한 10개 정도 되면 정방향으로만 계속 할 건지 되감기 할 건지를 설정하래요. 배속은 1 배속, 1.5 배속, 2 배속, 0.5 배속으로 할래. 아유 눈알 돌아가서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0.5 배속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체크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대표 사진을 내가 그냥 등록해 볼게요. 제목해서. 제목 움짤 만들기. 저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면 움짤 만들기. 이야 이거 되네. 이렇게 되면 이제 PC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PC에는 하우민스 님의 블로그 추천과 다르게 뜬다. 아 추천이 다르게 뜬다. 제 거는 하우민스 님의 블로그 추천하고 다르게 뜨네요. 설정해 놓는 거 추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괜찮네. 전에 제가 한번 보여 드린 적 있나? 그 패션 하시는 분이 옷을 앞에 대표 사진으로 하는데 이렇게 움짤로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 블로그를 처음에 그 PC로 들어갔을 때 뭔가 막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얘네가. 어. 여기서 그러면 움짤인데 요런 경우에는 패션 이거 너무 저 이거 할래요. 내일 한번 해 볼게요. 저 이거 할 거예요. 네. 아하. 이거 되네. 여기다가 그 앞에다가 글씨 하나 써서 예를 평택시 환경축제를 써 놓으면 했던 사진을 정적인 그러니까 정적인 것보다 동적으로 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우리가 뭐 방법 알고 있으면 언젠간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삭제하면 안 되는데. 삭제해야지. 삭제하면 삭제 점수가 깎여요. 좀 전에 발행했잖아요. 그런 발행 점수를 주는데 삭제하면 삭제 점수도 깎여요. 음.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 등록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인제 종 앞에 빨간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알림이 왔다라는 거죠. 알림이 왔어요. 한번 볼게요. 음 최고의 아이고 움짤 만들기에 벌써 공감하고 가신 분이 계셨어. 어쩔. 요래조래 언니가 8 단어 인생을 다 우리의 자세에다가 공감해 주고 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하나씩 읽어 볼게요. 자 저는요 블로그시가 PC에만 있고 핸드폰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뮤직 페스티벌 즐기고 왔는데 "나의 신나는 야외 활동을 사진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 블로그시를 오늘 글을 썼어요. 음 어떤 걸로 썼지? 이걸로 썼나? 아닌데. 뭘로 썼는지 모르겠네. 이걸로 썼나? 아닌데. 요거다. 요거네요. 주말에 블로그시가 이렇게 해서 평택시 환경위원회 한살림 환경위원회 편태풍권 오태살림 활동 이렇게 해서 블로그시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그걸 그냥 쓰려고 하다가 답글로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시도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재미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주제가 왔을 때 쓰시면 좋아요. 내가 좀 어려운 거는 좀 쓰기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아우 따뜻한 물을 갖다 놨더니 지금은 시원한 물 먹고 싶은데. 어제 코스트코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코스트코는 검색어가 대형 검색어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하트는 지금 18 개이고 댓글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썼는데 누적 조회수가 284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PC로 가서 쪼끔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PC로 가서 보여드려서 코스트코는 제가 자주 가지는 않고 한 번씩 가는데 가면은 사실 장 보느라고 사진을 잘 못 찍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젠 좀 맘먹고 몇 개 좀 찍었거든요. 근데 많이는 못 찍었고 찍고 집에 가져온 거 찍고 그다음에 내돈내산했다고 이제 영수증 올리고 인제 그랬는데 확실히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마트 같은 데 이마트 할인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혹시 가시게 되면 한 번씩 찍어서 오시면 또 이렇게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아유 그게 뭐 꼭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뭐 괜찮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걸 인제 유입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유입 키워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블로그에 다른 글들의 검색 수도 올라가요. 하나만 보고 가지 않고 다른 것들도 보고 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알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마이 페이지, 내 페이지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471 명이 들어왔네요. 그죠? 여기 보면 어 500 건이네. 그죠? 472 명이 들어와서 501 개를 조회하고 갔으니까 한 30명 정도는 2 개는 봤네. 이렇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회수 순위 보면 코스트코 때문에 284 건이 들어왔지만 나머지 것들도 같이 조회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제가 이거를 어 작업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이런 코스트코도 괜찮고요. 아이들 데리고 버거킹 가시면 버거킹도 검색수 어마무시하게 올라와요. 조금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도 검색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려 드리고요. 이제 모바일 홈 편집인데요. 모바일 어 편집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모바일 들어가면 내 거기 때문에 요렇게 홈 편집이라고 하는 설정이 보여져요 중간에. 그러면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홈 편집을 클릭하면 이미지도 변경할 수 있고 커버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미지 변경은 여기 있는 큰 사진 있죠. 여기 있는 큰 사진에 이미지를 변경하는 건데요. 앨범에서 가져올 때 여기서도 음 사진 거기에서 직접 찍은 사진 말고 앨범에서 사진을 하나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다음 누르면 요 사진이 들어갈 거래요. 들어가는지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여기가 변경이 됐죠. 그래서 큰 이미지 변경은 여기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클릭하면 내 블로그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어 이따 다시 바꿀게요 저는. 여기다가 가져가서 바꿀 수 있고요. 커버 스타일은 요 커버를 전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바꿀 거야."라고 하는 건데 한 8 가지 정도가 있어요. 커버 스타일을 클릭해 볼게요. 했더니 지금 커버 1 눌러 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커버 1은 요렇게 바뀐대요. 쪼금 작죠 사이즈. 커버 2는 사진이 중간으로 옵니다. 요렇게 이름하고. 커버 3은 이렇게 바뀐대요. 여기 밑에 하얀 배경이 나오네요. 커버 4는 중간으로 나오는 배경으로 바뀌어요. 커버 5는 전체 사진에다가 이렇게 바뀌고요. 커버 6 바뀌는 방법을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제일 자기 마음에 드는지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는데 저는 커버 5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커버 5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변경했고요. 커버 스타일도 변경해 보았어요. 요거 엄청 해 보고 싶었잖아요 제가. 프로필 사진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쪼금 전에 해 봤죠? 어.
자, 요거 사진기 눌러요. 홈 편집 누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사진 3 개를 선택하면 돼요. 저희 성당 건립 25 주년이라서 일요일 날 행사를 엄청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다녀왔고요. 제 사진이 저 밑에 있어 가지고 일단 위에 있는 걸로 그냥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보자, 보자, 보자. 음. 하나, 둘, 세 개. 4 개도 되고 5 개도 되고 여러 가지 돼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선택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참 sorry. GIF를 누르고 나서 선택하셔야 돼요. GIF를 누르고 1 개, 2 개, 그다음에 어 3 개, 4 개, 5 개. 몇 가지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 사진 그리고 그림 2 가지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 보면 움짤 만들기 하면 요렇게 움짤이 아까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본 비율로 할 거야, 화면 맞춤으로 할 거야를 검색하고 정방향, 대감기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빨라 가지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가장 0.5 보다 쪼끔 더 느린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얘도 좀 빨라요. 그런 다음에 체크하면 바뀌었어요. 요렇게. 어때요? 저 이거 엄청 해 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해 보세요. 재밌어요. 내 프로필을 이것도 동적으로 좀 더 활동적이게 보여질 수 있게 해 주는 그러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다 한 다음에는 꼭 적용을 눌러 주셔야 바뀝니다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홈 편집 들어가서 이미지 변경해 보았고요. 커버 스타일 변경해 보았고요. 블로그 이름도 변경해 보았고요. 내 닉네임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필 사진도 움짤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클릭한 다음에 GIF를 먼저 클릭한 다음에 만들고 싶은 사진을 고르고 싶은 만큼 골라서 밑에 움짤 만들기 하고 나서 배속 정도만 0.5로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여기 보면 그 소개글 그대로 와 있어요. 네이버 우리 PC에서 작성한 대로 그대로 와 있고요. 저는 제 전화번호를 넣었는데 전화번호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먼트가 보여지는데 모먼트 아까 한 거 삭제했는데 만들어졌나? 이거 옛날에 제가 횟집에 가서 했던 모먼트. 이거 지금 적용이 아직 안 된 그 설정 홈 편집 설정 상태라서 아직 안 보여지는 거고요. 모먼트 내가 만든 모먼트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있어요. 아까 그 글은 인기글과 대표글이 다 보여졌었는데요. 인기글 같은 경우에는 대표글과 인기글 중에서 내가 설정할 수 있는데 "인기글을 설정할 거야."라고 하면 내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 인기가 많았던 글이 여기에 자동적으로 네이버에서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글을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인기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블로그에 인기글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키워드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글은 내가 설정할 수 있고요. 대표글을 저는 블로그 팁을 요렇게 갖다 놓았는데요. 이렇게 갖다 놓는 건 어때요? '아, 이 사람 블로그 가르쳐 주는 사람인가? 아, 블로그 팁이 되게 많은 사람이네.' 정도로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대표글에 예를 들어서 제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이렇게 해서 요리만 쫙 갖다 놓으면 '이 사람 요리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기글과 대표글은 내가 설정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대표글로 설정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표글은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대표글 관리라고 있어요. 대표글 관리를 클릭하면 최대 10 개까지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시면 삭제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확인해서 설정하고 있으면 그 밑에 추가가 있잖아요. 그 추가 눌러서 "어떤 거 하고 싶니?" "난 블로그 팁에서 할 건데." "아 그러면 요거 10 개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 하면 10개 다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하면 10 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또 삼선이 있네요. 그쵸? 그 얘는 뭐요? 꾹 눌러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꾹 변경해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설정은 날짜별로 했는데 "위치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서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셔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개까지 가능하니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글 10 개를 여기다가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 채널을 여기는 엄청 하기 좋죠. 되게 편하죠. 그래서 더하기 페이스북 저는 안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해서 URL 여기다가 컨트롤 V 해 가지고 확인 누르면 바로 페이스북 연결되고요. 저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3개 해 놨습니다. 요즘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더 다른 외부 링크가 있다면 클릭하셔 가지고 URL 적으셔 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외부 채널을 다양하게 연결하는 건 내가 움직이고 있는 행동 반경이 이만큼 넓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위로 더하기 빼기가 있잖아요. 그죠? 위로 아래로 화살표가 있어요. 클릭해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순서를 또 바꿀 수가 있네요. 네. 뭐 웬만하면 안 바꾸기는 하겠지만 요렇게 '여기서 바꿀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기능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글 목록을 방식을 보여주는데 앨범형 한번 보세요. 앨범형은 요렇게 보여져요. 목록형은 사진과 제목과 글이 보여지고요. 카드형은 위에 사진 밑에 글, 동영상형은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 보여져요 처음에. 그래서 동영상형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앨범형이나 저는 이제 목록형을 좀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 목록형으로 했을 때 사진이 있고 사진이 몇 개 있는지도 표시가 되고 제목도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제 글이 앞에 글이 좀 보여지는 편이라 저는 목록형으로 적용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목록형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 들어와서 보시는 분은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눌러서 볼 수는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는 목록형으로 보여지는데 어 들어와서 내 글을 보아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은 요렇게 다른 것들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설정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보기가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요렇게 보여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렇게 해 놓았습니다. 요렇게 해서 블로그 모바일 블로그 되게 중요해요. 설정 어떻게 요거 이따 다 바꿀 거예요. 설정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모먼트 활용해 보시고요. 외부 채널 대표글과 인기글 중에서 "내가 내 블로그가 브랜딩이 되고 있어."라고 하면 대표글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난 아직 내 블로그는 이것저것 쓰고 있어."라고 하면 인기글로 하셔서 검색 수가 많거나 하트 수가 많은 게 앞으로 오게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어 내가 나중에 슈퍼 블로그가 됐을 때는 블로거가 됐을 때는 여기를 대표 글로 해 주시고 인기 글로 해 주시지 마시라 요 정도 안내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바일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도 볼 게 되게 많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저는 여기다가 사진 올린 다음에 PC에서 저는 타자 치는 게 편해서 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분은 타자가 독수리법 타자인 거예요. 핸드폰이 더 편하신 거예요, 핸드폰 자판이. 그래서 핸드폰에서 포스팅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정, 인정.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맨 홈페이지 홈에서 봐도 봤고요. 그다음에 추천, 네이버 추천, 블로그 추천, 글쓰기, 그다음에 알림, 그다음에 내 메뉴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다시 중지하고요. 이제 그새 우리 자라다 님도 들어오시고 들어오셨네요. 음 자, 그러면 이것이 아닌디. 어디 갔슈? 아까 했던 거 어디 갔냐? 잠깐만요. 공유가 이렇게 어렵나요? 다시요. 보자. 요건가 보다. 요거네요. 네.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변경하는 거, 커버 스타일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필 사진 그냥 움직이지 않는 사진도 가능하고요. GIF로 바꿔서 움짤 만들어서 변경할 수 있었어요. 인기글과 대표글이 중요한 이유, 외부 채널 연결하는 거 확인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글 목록에서 앨범형, 목록형, 카드형, 동영상형 중에서 내가 설정해서 정해 놓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블로그 추천에서는 이웃 추가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핫토픽에서 블로그시 답변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페이지에서는 메뉴 확인할 수 있고요. 사진 불러올 수 있고요. 임시 저장한 이후에 PC에서 포스팅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해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블로그 썸네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 거에 그 블로그를 보면 요거를 제가 썸네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블로그 팁에만. 음. 나머지는 사실 썸네일을 만들지 않고 첫 번째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해서 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마음인수의 일상도 볼게요. 그런데 썸네일을 하면 어때요? 썸네일을 만들면 굉장히 통일성은 있는데 재미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한 가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그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서 '내가 나의 브랜딩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랬을 때 썸네일 만들 때 미리 캔버스로 많이 만드는데요. 이거는 삭제할게요. 만드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블로그 썸네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블로그 썸네일 이렇게 해 가지고 검색을 해 보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를 볼게요. 그랬더니 '아, 사람들이 블로그로 썸네일을 이렇게 만드네.' 요런 것도 블로그에 대한 거, 그쵸? 요런 거 되게 괜찮고요. '이렇게 만드는구나.' 요런 것들을 보면서 내 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무료로 다 가입은 되어 있으시죠? 회원가입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저는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바로 로그인이 됐고요. 바로 시작하기 눌러 가지고 저도 포스팅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지금 제 작업 공간이 있어요. 작업 공간 클릭하고 내 디자인을 클릭하면 요거 아까 연습해 봤어. 수업하기 전에 연습해 봤고요. 제가 지금 블로그 전자책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제 요런 하나를 제가 그냥 이렇게 독서호에 대한 하나의 요걸 썸네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사진만 바꾸고 요 이름만 바꿔요. 네. 요거 다 지워졌네요. 네. 이렇게 다시 해서 여기다 대고 이름만 순서 사진에 따라서 이름만 바꾸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책 이름 바꿔요. 그럼 요것도 하나의 저의 썸네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정사각형으로 만드는데
그 정사각형으로 만들 때 잠시만요. 저장하고 나가기. 아, 저장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음. 디자인 만들 때, 다시 다시 갈게요. 다시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회원가입은 하셔야 되고요. 들어가면, 사이즈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스타그램도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리고 블로그 썸네일도 정사각형이잖아요. 요런 거 요렇게 해서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블로그 하우 3기 요런 것도 요거 다 그 틀거리에다가 사진만 바꿔서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 가셔 가지고 사이즈는 여기서 설정을 하는데 천천 사이즈도 괜찮고요. 천천 사이즈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어 이거를 직접 입력하면 천천으로 직접 적용을 해도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권장 사이즈가 1080 곱하기 1080 인데 요것도 정사각형이라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와 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리 캔버스 아까 썸네일 여기에서 하나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만들어 본 게 요거였는데요.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다르게 만들 수도 있기는 한데 어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네모난 거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 먼저 여기 배경 있죠. 배경에서 단색으로 색깔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요렇게 가져왔고 요렇게 밑에 진한색 그럼 인제 위에는 흐린 연두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 배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텐데 요소에서 어 네 뭐 직사각형을 찾아서 왕관 있는 애들은 왕관 있는 애들은 그 뭐지? 돈 내야 되는 애들이라서 돈 안 내게 패턴 아니고 사진 전체 업로 요소에서 전체에서 직사각형 직사각형 네모라고 했었나? 아 이렇게 하면 인제 직사각형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돈 안 내도 되는 아이로 돈 안 내도 되는 아이로 요런 것도 여기 삐져나와 있지만 나는 하얀 테두리가 네모로 돼 있네요. 네모 안 돼 있어도 돼 있고 돼 있어도 돼 있는데 요런 거 가지고 오면 요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 갖고 연두색 할 수 있는 만큼 요거 위에 있는 연두색 할 수 있는 만큼을 요렇게 채워요 얘로. 그런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색상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변경해 주고 그다음에 요소에서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중에서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무료이기도 하고 요 안에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요렇게 해서 사이즈 이렇게 줄여도 되고요. 여기 보면 보라색 그 점선이 나오는데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갖다 놓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아니야. 요소에서 내가 블로그 쓸 거니까 블로그 검색하면 블로그 어 요소 전체 블로그 보면 요런 블로그 모양이 있거든요. 요렇게 갖다 놓으면 동그라미가 얘는 또 네모가 됐네요. 괜찮죠? 요렇게 해서 요걸 갖다가 내가 블로그 요렇게 할 거야. 아니면 좀 더 크게 하시고 위치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텍스트로 갖다가 여기서 제목 텍스트를 좀 큰 글자로 추가해 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모바일 블로그 썸네일 만들기 하면 내 거 그냥 그 포스팅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음 모바 모바일 블로그 썸네일 만들기 이렇게 글자를 쓰고 그다음에 글자도 여기 꼭지점에서 크게 작게 늘릴 수 있고요. 좀 크게 보일 수 있게 썸네일이니까 한 다음에 요렇게
하고 글자 색깔도 여기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요게 하나의 나의 그 썸네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또 바꾸면 되죠. 그럼 모바일 썸네일 만들기 아니고 그러면 요번에는 뭐 블로그 이웃 추가하기 이렇게 하는데 줄 바꿀 수 있으니까 블로그 이웃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그 포스팅을 할 거다 하면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보라색 점의 중간에 아니면 이웃 추가가 이쪽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올려서 글자 사이즈나 이런 거 맞추시면 되고 이 글자랑 너무 너무 가까워 라고 하면 여기서 글자 조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행간을 좀 늘릴 수가 이렇게 있어요. 행간 늘릴 수 있고요. 자간도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근데 자간은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될 것 같고 행간은 조금 더 떨어뜨려도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중간을 맞춰서 여기다가 블로그 썸네일 제목을 쓰셔도 되고요. 혹시 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책을 갖다가 그 업로드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책 표지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올릴 수도 있어서 썸네일을 활용하면 그 블로그가 통일성도 있고 어떤 그런 그 브랜딩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미리 캔버스로 만드는 방법 잠깐 보여드렸고요. 또는 미리 캔버스까지 나는 못 가겠는데 라고 하시면 우리 글쓰기에서 사진 보정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한 것처럼 이렇게 평택시 환경축제, 평택시 대표 사진에다 이 글씨 그냥 갖다 쓴 거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내 블로그가 무슨 글을 지금 쓰고 있어. 어떤 내용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아니면 사진 편집에서 혹시 사진 편집에서 요거 하는 거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음, 요거 오늘 이분들 얼굴 많이 팔리네요. 그죠? 요거 가지고 와서 여기 사진 클릭하면 여기 요술봉 나오죠? 요술봉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어, 텍스트라고 있어요. 텍스트 클릭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텍스트들을 쓸 수 있어요. 요런 거 써도 되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사이즈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사이즈 크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글씨 쓰면 되죠. 더블 클릭해 가지고 평택 풍경 되살리기 이렇게 하고 사이즈는 좀 줄여야 되겠다. 그죠? 음,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요렇게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클릭한 다음에 내려놓으면 여기 팔레트 같은 애 보여요. 팔레트가 있어서 색깔 변경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근데 제가 해 보니까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테두리 없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얘를 조금 아니면 두 줄로 해도 돼요. 이렇게. 안 내려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 색깔 변경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대표 사진으로 보여질 수 있고 어떤 썸네일, 네, 통일된 썸네일은 아니지만 어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글자로 남을 수 있다. 요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썸네일 만드는 거 한번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하우스, 이제 수업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다시 화면 공유 잠깐 끄고요. 공지하고요.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3기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서 난 정말 모르겠어. 아직 잘 몰라. 그거 안 보여드렸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먼저. 없으신가요?
우리가 더 해봐야 돼. 블로그가 진짜, 음, 다시. 서로 이웃 신청할 때요. 네네. 그 왜 다른 사람 거 서로 이렇게 왜 그냥 이웃 추가하면 이웃 추가만 하니까 상관없는데 서로 이웃 추가할 때 보면 그 왜 내용을 쓴다고 했잖아요. 음, 음, 뭐 음.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네. 이웃 추가합니다 하는데 제 컴에나 핸드폰에는 그걸 쓸 수 있는 게 안 뜨더라고요. 컴이 그게 안 어디 떠요? 설정에 따로 뭘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이웃 맺으러 갈 때는, 네. 음, 말고, 어떤 게 있냐면, 누군가 나한테 왔을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갔는데 뭐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 보이는 적 있으셨을까요? 저한테 올 때는 어, 누구누구입니다 하고서 이웃 추가합니다. 서로 이웃 추가합니다라는 음, 글이 와서 음, 제가 가서 이웃 추가를 하는데 막상 제가 상대방한테 가서 음, 그렇게 쓰려고 했더니 음, 그 쓰는 곳이 없어서. 음. 요거는 지금 제가 써 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알고 싶고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블로그 심리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블로그 심리 분석가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 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친구를 서로 이웃 친구하러 왔을 때 요 멘트가 보여져요. 요것도 음.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고요. 음. 내가 추가할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잠깐만요. 누구한테 갈까? 요 펜돌이라고 하시는 분.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리세요. 그 블로그를 핸드폰에서 블로그를 처음 열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오늘 포스팅한 사람이 보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뭐 예를 들어서 잘하다 내지는 하우민스 음, 드림가이 이렇게 쫙 떴어요. 네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하우민스 거를 뭐 이렇게 제목이 뜨고 사진이 보이고 글씨가 보이고 이런 형태잖아요. 핸드폰에서. 네네. 그러면 그거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음, 뭐라고 뜨냐면 제목이 뜨고 음, 그 옆에 이름이 조그맣게 뜨고 음, 그 화면이 있는데 그 썸네일이라고 한 저희가 만든데 옆에 보면 네모나게 칸막이가 쳐서 서로 이웃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나랑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음, 그럼 서로 이웃이라고 된 거기에 더하기 표시가 되고 서로 이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 거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 서로 이웃을 누르시면 거기 뭐라고 뜨냐면 서로 이웃을 이웃으로 변경합니다. 서로 이웃을 신청합니다. 이웃을 취소합니다. 이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거기를 터치하셔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메시지를 내가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어디에서 온 드림 가이드입니다. 제가 뭐 본인의 포스팅을 보니 저랑 음, 공통 관심사가 많아서 서로 이웃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 어디신지 네, 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내가 이웃 추가를 누르면, 네. 여기에서 서로 이웃으로 추가합니다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여기다가 신청 메시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룹을 추가하고 나서 기타 기타 추가하고 나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어요, 드림가이드님. 그거를 모르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그냥 "서로 이웃 추가합니다."까지밖에 안 됐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서로 이웃 추가합니다. 다음." 그러면 "신청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신청 여기에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서로 이웃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를 제가 한번 클릭해 놨더니 안 보여지는데 여기다가 신청 메시지를 클릭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 주시면 되거든요. 음. 여기서 보여지는 거로 보시면 될까요? 드림 가이드님? 음. 한번 해 보시고 안 네. 되면 다시 애슈 하셔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음 블로그 페이지가 달라져 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쪼끔 뭔가 쪼끔 이상해. 음 그리고 음 아 오늘 쓴 글이 아니에요. 키워드 잡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코스트코는 제가 그 코스트코 할인 행사 5월 신상품 품목 안내라고 해서 그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어 코스트코라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런 자동 완성 검색어 있죠. 코스트코 할인 5월 신상품 온라인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트코라고 하고 났는데 코스트코에 대한 그러면 포스팅이 얼마나 되나 어디서 봤냐 하면 블로그 차트 아니 블랙키위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블랙키위에다가 코스트코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코스트코라고 검색을 했더니 92만 명이 검색을 하고요. 37,900명이 컨텐츠 발행량이 이만큼 되고요. 92만 명이니까 이만큼 적혀 있어도 매우 낮은 정도예요. 코스트코라고 하는 키워드만도. 그런데 코스트코 제가 뭐라고 코스트코 할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죠.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게 처음에가 신상품 안내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 신상품은 어떻게 될까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검색 수는 적고 요만큼이더라고요. 그럼 신상품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 코스트코 할인해서 여기 그 키워드 또 여기 검색 키워드가 또 나오죠. 유사 키워드가. 그래서 누적 발행량을 어, 위아래로 좀 해봤어요. 지금 5월 달이고 첫째 주, 둘째 주 할인이 있고 이제 셋째 주 할인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셋째 주 할인 상품 여기 뒤에 있네요. 그랬는데 코스트코 그냥 코스트코 할인 행사. 할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코스트코 할인 행사를 넣었어요. 제가 할인 행사 이렇게 넣어 볼게요. 아이고. 단시간에 여러 개를 하면 얘가 돈 달라고 해요. 어제 가보니까 할인을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행사까지 하면 너무 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트코 할인 정도만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코스트코 할인하고 뭘 했냐면 여기서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코스트코 할인으로 하면 블로그 그 발행량이 18만 6천 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에 뭐가 있었냐면 신상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스트코 할인 그 다음에 신상품으로 키워드를 더 늘리니까 8,900건으로 낮아졌죠. 그러면 코스트코 할인과 신상품이라고 하는 걸 키워드에다 넣으면 8,944건 중에서 내 거가 검색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코스트코 할인 신상품으로 글을 쓰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뷰탭에서 아까 어디쯤 나오던데요. 안 보이네. 아까 어디쯤 나오더라고요. 그러길래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보이네요 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잡을 때 조금 더 자세한 키워드 코스트코만 넣었을 때도 코스트코만 넣었을 때 발행량이 139만인데 코스트코 할인 넣고 5월 넣었을 때는 12,000건. 그리고 여기다가 신상품까지 넣으면 1,026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키워드를 자꾸 세부 키워드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써보시면 내 거는 그러면 1,026건 안에는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글을 그 키워드를 잡을 때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까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수연님 먼저 나가 볼게요. 아이고, 사진 안 찍고 그냥 나가셨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키워드 이렇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버거킹은 저는 몇 번 써 봤는데 가지 않고 쓰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버거킹 가시면 버거킹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데 18,100뷰로서 그 컨텐츠 포화 지수는 되게 낮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버거킹만 쓰면 안 되니까 버거킹에서 그러면 한 요 정도 올데이킹이라던가 3,170건 검색량 많은데 그 누적 발행량 적은 요런 콰트로 맥시멈이 키워드로 들어가도록 한번 글을 써 보시면 내 거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버거킹 5월 행사 오늘도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 키워드를 한 번씩 검색해서 블랙키에서 검색하고 버거킹 5월 행사 오, 5월인데요. 4,770건이네. 4,777건 버거킹만 하면 60만 건인데 버거킹 5월 할인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훨씬 더 그 키워드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해서 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중지하고요. 블로그 하우 이제 3기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다시 들으셨던 분들도 알게 된 내용들 있으실 것 같고요. 그쵸?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들었던 분들도 블로그에 대해서 블로그가 되게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알게 된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포스팅을 다 못 제대로 잘 안 써진다. 잘 못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하우에 이제 1기, 2기 있는 방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이동하시면 거기서 매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또 글 아직 잘 쓰는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서로 도와서 포스팅 하나씩 발행할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잘 어려워라고 하시거나 하시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모임은 강제는 아니에요. 시간 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다 싶으면 참석 못 하셔도 뭐라고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블로그 운영하면서 하나씩 또 좋은 이야기, 새로 배우는 이야기들 있으면 또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눌 거니까 시간 되실 때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블로그 하우 단톡방에는 말씀드렸는데 매일 포스팅 하는 거 좀 어려워. 조금 나는 강제적으로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 블로그 챌린지 6월 달에도 진행할 거거든요. 5월 달에는 2주간 진행하고 지금 두 번째 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6월 달부터는 이제 한 달 과정으로 블로그 챌린지 할 거라서 혹시 혼자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인증하는 방법으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정의 금액이 있습니다. 유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림가이드님 수업 듣고 어떠셨나요? 네, 많이 음, 공부도 됐고요. 그리고 계속 공부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글을 발행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던 게 그러니까 원래 다 쓰고 했는데도 검토를 했는데도 발행을 맨 나중에 누를 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저장을 눌렀다가도 왜냐면 해놓고 나서 보니까 모바일 화면으로 한번 또 체크를 해보라는 말이 해놓고 나면 또 그게 또 생각이 나서 음, 가끔 또 다시 들어갔다. 그러니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솔직히 이게 처음에는 이제 왜 이게 머릿속에 저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메모라도 해놓고 글 쓸 때 그거를 체크하면서 글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이제 발행하기 전에 이렇게 체크해야 될 항목들부터도 다시 체크를 잘 해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도 오늘은 또 하나 또 놓친 게 있고 왜 그 중간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진짜 아차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매일 이게 습관을 들이고자 했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 매일이 아니라 인제 지금은 연습 삼아 글이라도 써 본다는 의미에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제 계획은 사실은 일 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진짜 퀄리티 있게 정말 양질의 이렇게 쪼끔 이렇게 해 놨다가 그다음에 포스팅하고 그다음에 발행을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어쨌든 간에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 그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자꾸 블로그를 쓰게 된 것도 있고요. 네 인제 앞으로는 뭐 한두 번이라도 일 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제 꾸준하게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어쨌든 뭐 하다가도 또 인제 뭐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열심히 또 네 차 찾겠습니다. 네. 아, 저 네. 기록은 일단